자, 2학년 여러분, 안녕.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헤드폰을 안 끼고 헤매다가 조금 버벅거렸네. 오늘 이순원의 19세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배울 것은 저번 시간에 3단락을 끝냈고 그 3단락에서는 23페이지에 어른 같은 아이, 아이 같은 어른 해가지고 지문에서 말하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정수를 말하는 거고, 경제권이 없는 어른 같은 아이는 형을 말하는 거야. 기억하죠? 그리고 옆에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거 나왔죠. 단어 자체에 대한 거. 몇 페이지니? 23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30페이지까지 왔네. 23페이지. 오른쪽 여기 요 부분, 나가 생각하는 아이 같은 어른과 어른 같은 아이, 요거 자체만으로는 아이 같은 어른은 나이가 들었어도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어른 같은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는 뭐예요? 나이는 어리더라도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뭐죠? 그렇죠. 어른 대접을 받는 아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 지문에서 말하는 여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요거 아이 같은 어른 자체는 정수,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권이 없는 어른 같은 아이는 형을 말한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럼 이제 다시 빨리 25페이지 4단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9째 줄. 교과서를 읽어오라고 선생님이 미리 말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도를 빼도록 하겠어요. 자, 19째 줄부터 25째 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허락을 듣고 어디로 무슨 땅을 보고 왔어요? 20째 줄. 석중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빌릴 해돋이 땅을 보고 왔죠. 자, 2,000평이나 되는 땅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와. 23째 줄. 나는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돌아왔대요. 여기에서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랬을까? 아니죠.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 꿈이 끝나지 않고 대관령에 빨간 지붕에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나의 첫사랑인 승태 누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라는 것으로 꿈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나이의 아이치고는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결심과 의지가 뚜렷한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6째 줄. 나는 배추도 심고 무엇도 하겠대. 감자도 심을 것이래.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정수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꿈도 많고 의지가 강한 아이다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은 감자도 심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배추 농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감자로 본전을 건지겠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아버지도 정수를 믿어주고 허락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30째 줄 보자. 나는 너무 좋아.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자.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자, 뭐가 된 것이다?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나왔어요. 자기만의 농사를 지어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된 자부심을 요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자존감, 자부심이 높아지면 굉장히 즐겁고 잠이 오지 않지 않냐? 그런 것처럼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당당한 농군이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빨리 갈게. 자, 농군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야?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에 있는 동아일보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여기는 이제 신문지를 배부하는 곳이지 방송국이 아니에요. 참 승태라는 친구가 정수도 좋겠지만 괜찮은 친구인가 봐. 승태가 더 들떠서 말했대.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야, 이정수 성공했구나. 책하고 교복에 불사 지르고 도망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어. 야, 너 책도 교복도 불사 지르고 도망갔잖아. 이거 비꼬는 걸까? 아니에요.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게 된 정수를 부러워하는 그런 진심된 친구로서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목주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 됐다고 해봐. 그런데 평소에 선생님이 이목주 선생님을 인정하고 진정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선생님이야. 그러면 이목주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와, 이목주 선생님 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운동장도 돌고 그랬는데 이제 성공했네 라고 했다고 그래봐. 이거 비꼬는 거야? 아니에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자 정수가 진짜 친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야, 너도 그래봐. 너도 해봐. 너네 아버지가 강장 공장 맡길지 모르니까 해봐 라고 했어. 그래서 승태네는 강장 공장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승태가 뭐라고 그래? 야, 우리 아버지가 나 강장 국물에 튀겨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아버지가 진짜로 승태를 간장에 튀겨 죽일까? 아니죠. 절대 허락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익살스럽게 표현한 거지. 우리 아버지는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일 거야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야. 허락해 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익살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봐. 읽어왔으니까. 자, 신문사 갔죠? 왜 갔을까?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화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여기 배추 농사는 에서부터 여러분들 쭉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여기 뭐뭐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있죠. 자, 여기까지는 배추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신문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랬잖아. 소설인데 자전적 소설이야. 자서전이 아니에요. 자서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 일에 대해서 그냥 사실적으로만 썼지만 이것은 소설로서 인물이 시간과 행동과 갈등과 이러한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나타나 있죠. 그런데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경험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소설이며 자전적 소설이다. 자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이 부분까지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일단 배추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뭘 마련하는 거야? 그쵸. 이것만 보더라도 승태가 어린 나이지만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특히 우리 지금 2학년부터서는 정시를 늘릴 거예요. 학종을 줄이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알았으면 대충 공부를 해야 돼. 확실하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그렇지. 준비를 하고 의지를 품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자. 신문사 직원이 뭐라고 그래? 야, 없어. 일자리 없어. 이 사람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안 거예요. 그러자 아니에요. 우리는 신문지를 사러 왔고 16,000장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6,000장? 네, 종이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라고 했어요. 네, 종이 화분 만들려고요. 굉장히 당당한 농군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나죠. 우리 신문지 필요해요. 종이 화분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당당한 농군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져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선생님. 너희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이 작가가 이 대사를 만들 때는 그 속에 정수가 느끼는 농군으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대사를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도 나왔지. 신문사 지국에서 신문지를 살 때 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일단 자기 일을 가진 어른이 되었고 당당한 농군이다라는 자부심을 느꼈겠죠. 이해됐어요? 자, 넘겨봅시다. 그러자 어쩐지 야, 너희들 대관령 너머에서 왔구나. 자, 너머라고 나왔어. 미음이 들어간 동사 넘다가 아니라 이 경계 저쪽이라는 그런 너머가 되는 거죠. 대관령에서 왔구나 라고 알아차려 버렸어. 신문사 직원이. 여기에 이유가 나왔어요. 이철만 되면 저기 제 너머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사람이 있대. 요철만 되면 대관령 너머에서 요만큼 신문지를 사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문사 직원이 대관령에서 왔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자 승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트럭을 불렀어요. 진짜 좋죠. 좋은 친구죠. 자,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봄방학 때 승태가 또 10명이나 넘은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승태뿐만 아니라 모두 나를 부러워하고 우리 아버지를 부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승태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었지만 친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야. 괜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학교를 그만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농사를 짓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지지해주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단락이 끝났어요. 그래서 승태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배추 농사를 준비하는 정수에 대해서 썼어요. 배추 농사를 준비함.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 단락으로 가자. 이 5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다음 봐봐. 큰 돈을 쥐게 되었대요. 그리고 얘가 벌써 상인들과 흥정을 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다니는 등 무엇처럼 행동한다? 어른처럼.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행동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허전했대. 그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일단 여기까지는 큰 돈을 벌고 어른이 된 듯이 행동하는 정수. 자, 어떤 돈을 벌고? 큰 돈을 벌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정수에 대해서 썼어요. 자, 이제 6번째 단락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그의 배추 농사는 석중의 아저씨의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했다. 뭐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왔죠. 크게 이익을 본 것도 없고 손해를 본 것도 없이 그만했다. 감자 농사가 잘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나와. 나는 다음에 아니 어디 있어? 그 수학을 마치고 여기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으로 다시 내려와서 대관령에 있다가 강릉으로 내려와서 오토바이를 어쩌대요, 여러분들? 팔아치웠대요. 자, 이 오토바이는 내가 무슨 노릇을 하는데 도와줬어요? 내가 어른 노릇을 하는데 도와준 물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팔아치웠대요. 그리고
내 뜻을 아버지께 말했대요. 그럼 여러분,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해봐. 1. 오토바이를 팔아서 에이스를 사 먹겠다. 2.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다. 3. 어른 놀이를 그만두고 어른 노릇을 그만두겠다는 나의 각오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다시, 왜 오토바이를 팔았을까? 1번 에이스, 2번 돌아가겠다, 3번 어른 놀이를 그만두겠다는 나의 각오를 드러내기 위한 거다. 몇 번일까? 자, 요것은 영상 마지막 판에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미리 나와버렸네. 아버지가 그러시길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나왔어요. 농사를 짓더라도 여기 나왔죠.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가 했다라는 거야.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해주셨던 조언을 내가 직접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지난 지금까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자, 내가 17살에서 19살까지 이게 우리 교과서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농사를 하며 지낸 2년 가운데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려고 했던 조언을 요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남이 알려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방황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뭘 팔았을까? 오토바이를 판 것이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판 이유는 아까 말한 2번과 3번이 되겠지요. 자, 이런 내 생각을 승태 누나도 도왔대. 승태 누나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어디에 빠져?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른놀이를 한 것 같아. 이 나이 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생각에 빠져서 뭘 더 읽었었대요. 책을 한두 권 더 읽기 시작했대. 근데 그 책이 서가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책들이었대요. 이런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 어떤 생각, 이건 아니야. 이 나이 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도와주었대요. 자, 그러면 내가 농사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는데 영향을 준 거 두 개가 나왔어요. 승태 누나, 그리고 책. 이 두 가지가 내가 농사를 그만두게 결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형도 제대의 집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형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는 했겠지만, 어떻게 해주기를? 그렇죠. 그만두기를 바랐겠지만 나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진 않았다. 우리 형은 내가 그만두기를 바랬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진 않았대요. 근데 형을 뭐라고 표현했어? 제갈무후, 머리가 좋은 사람, 제갈량. 이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지략가예요. 머리가 뛰어나서 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똑똑한 우리 형도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무렵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승태 누나의 도움도 있었고 책의 도움도 있었지만 왠지 2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뭐가 아니다?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 놀이. 자, 여기 나왔죠.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 넘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울했던 이유가 나왔어. 이러한 성찰 때문이었어.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저기 5달락 봐봐 얘들아,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에서 돈을 벌고 어른처럼 행동했지만 무슨 마음? 허전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그 왜 그렇게 우울했는가가 나왔어요. 어른 노릇과 어른 놀이에 대한 그런 생각, 성찰 때문에 우울했던 거야. 자, 이런 상태로 내가 20살이 된다 해도, 아니 30이 되고 마음이 된다 해도 이 2년 동안의 시간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남는다면 그건 어른 노릇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른 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울했대요. 내가 지금처럼 이대로 산다면 나는 30, 40이 되어서 지금을 생각해도 굉장히 우울할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진짜 어른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른 흉내처럼 살기 때문에 우울해진 이유가 될 것이야.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것은 진정한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이야 라고 내가 성찰을 하며 깨달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살면 30이 되고 40이 돼도 후회할 거야. 그래서 그만둘 거야. 그 각오로 뭘 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판 것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디 나왔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돈을 만졌다 할지라도 나는 갑자기 든 생각, 후회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큰 돈을 번다 해도 진짜 어른이 아니라 어른 노릇이 아니라 뭐다? 어른 놀이일 것이다 라고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섰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 또 얘들아,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이것이 자부심이었죠. 나 농사져, 이런 자부심이었죠.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야?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못하고 있구나, 요걸 깨닫게 되면서 후회가 되고 소외감 같은 것이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왔다. 자, 자신이 어른 노릇이야, 어른 놀이야. 그렇죠. 어른 놀이를 하며 또래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됐어요? 자,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그래, 네가 지금 지은 건 농사가 아니야. 돈을 만지긴 했지만 농사랄 것도 없이 장난이야, 장난. 장난.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크게 잃을 것도 있을 게다. 돈을 벌긴 했지만 너는 돈이라는 걸 얻었지만 너는 더 크게 잃은 게 있어. 그 나이 또래 때 해야 될 걸 못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해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18살 때 무엇인가를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러 갔다고 그래봐. 돈은 벌겠죠. 그런데 그 나이 또래 때 나만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이 수업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야간 자율학습 도망가기도 하고, 분식점에 가서 수다도 떨고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이걸 못하는 거죠. 더 큰 것을 잃을 게다. 그런데 역시 아버지 멋지셔. 하지만 너는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니다. 자, 아버지의 반응.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이다. 그 시간이 결코 빈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빈 것이 아니려면 이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다. 자, 나의 결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뭐예요? 네 경험에서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네가 돌아올 줄로. 자, 나의 결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네 경험에서 얻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라고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로. 이해됐어요? 자, 2년 늦게 왔죠? 나는 전학을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전했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겁나. 지난해 대관령으로 갔죠. 대관령으로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 라는 걸 느꼈지만, 그러나 다시 먼 훗날 요때 17살 때 그때를 돌아봤을 때 승태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겠죠. 그것처럼 성급한 일탈이었지만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추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자,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어, 어려졌어. 그렇죠. 성숙해졌죠. 그래서 이게 성장소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성숙해진 그런 성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깨닫고 성찰하고 자기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줄 아는 이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 과정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신이 행동이 어른놀이였음을 깨닫게 된 정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얘들아 여기 보자. 아버지가 나의 농사를 노름이고 장난이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자, 아버지는 나의 농사일이 평생 해야 할 일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내가 선택한 농사일이 평생 해야 할 일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절 잠시 선택한 일로 생각한 거죠. 얘가 평생 할 것이 아니라 잠깐 할 거야. 청소년 시절 방황으로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운 좋게 농사일로 운 좋게 잠깐 번 것이지 영원히 평생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장난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야. 평생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잠깐 했고 운이 좋아 돈을 번 것이야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노름이고 장난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정수에 대해서 썼어요. 됐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길지만 선생님이 서둘러 내용 파악을 모두 끝났어요. 자, 내용 파악만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19세 소년에 대한 마무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또 긴 시간 수업을 받느라고 애썼는데 우리 2학년이 기쁘다면 선생님도 기쁩니다. 빨리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선생님을 응원하는 이진선 선생님과 하는 문학시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썼습니다.